조 전 장관이 최근 검찰이 딸을 기소한 것을 두고 재차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 전 장관, 딸 기소 재차 비판. 검찰은 애미 창살 안에 가둔 뒤 새끼 기소 두고 자백 강요 언론 플레이했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들이 나오죠. 애미에 새끼에. 언론은 자백하지 않는다고 애비를 비난했다. 애비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자백 외에 의미 없다며 새끼를 기소했습니다. 새끼 한 명 더 나왔습니다. 불복 아니면 조리 돌림 후 몰살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조 전 장관은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는데요. 이번엔 검찰. 조민의 입장 변화 취지 확인 위해 수사를 진행했던 것, 자백 강요한 적 전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이 혐의를 인정하지도 않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썼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사실은 잘 평상시에 하면 쓰지 않는 격앙된 표현을 애비, 새끼 특정 단어는 여러 번 나왔는데 굉장히 검찰이 좀 비인권적이고 잔인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한 가족이 몰살당한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과 검찰이 역할 분담을 해서 자기 가족을 그걸 전체적으로 어렵게 소위 멸문지화를 가세하고 있다. 그런 비판을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실은 법학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용어가 저는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조민 씨나 또 아들조차도 이 법적으로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부모의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어떤 말하자면 검찰이 봤을 때 피해자의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이렇게 재질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적절성을 비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새끼와 애미를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정서적 단어 아닙니까? 정서적인 호소다.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자기 재판이 검찰의 부당성을 증명해내고 자기 재판이 과잉됐다는 걸 얘기하기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전체가 이렇게 과도하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또 과잉적으로 어떤 말하자면 징계된다. 그런 마음 아픈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정서적 부모, 자식, 새끼 이런 용어를 가지고 제가 재판에 대해서 과하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국 전 장관은 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더 치밀하게 따지면서 자기 문제를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자,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 전 장관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라도 일으켰습니까? 멸문지와 초토화를 시키니 윤석열 정권 시원하십니까?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노여움이 그대들의 압도적 절대 무능과 잔인한 국가 폭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조 전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사화라도 일으켰냐, 역적이라도 도모했느냐라는 반박인데 검사 출신의 김관삼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너무하지 않냐 이건데. 아니 이제 우리가 계속 이 얘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 애도 아니고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엄마 아빠와 공모해가지고 자기와 관련된 부정된 인터 확인서랄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자기 소개서를 직접 쓰고 그걸 갖다가 한 번도 아니고 서울의전, 부산의전에 제출해서 1차 합격하고 또 최종 합격하고 그럼 범죄 행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로 용서를 한번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와서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부인을 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는데 이걸 용서해 주려고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팩트 체크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조 전 장관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강하게 두둔하면서 백기를 들었는데도 왜 이른바 적장의 목을 긋느냐라는 식의 논평도 나왔는데 첫 번째,
백기를 들었느냐와 관련해서 표창장을 위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정경심 어머니 재판에서 조국 장관이나 조민 씨나 최근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했다라고 혐의를 시인하고 뉘우친 바가 있습니까? 아니 언제 백기 들었어요? 백기 들은 척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게 팩트군요. 그렇죠. 이제 조민에 대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된다. 공소시효에 임박했다 보니까 자세를 딱 낮춘 거 아닙니까? 조 전 장관이. 그래서 뭐 부모로서 뭐가 하고 원점에서 출발하고 부산 의전대 관련 뭐 소취하고 부산 의전대랑 고려대 소취하는요. 항소심 해봤자 다 기각돼요. 뻔한 거 아닙니까? 의미 없는 그거? 거다 그거는. 그렇죠. 근데 낮은 자세를 취하는 척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낮은 자세를 취하는 척 했는데 그게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했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자기가 정당하다고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한 적은 없군요. 그렇죠. 항소심 가서 또 부인했잖아요. 조민도 조사받는데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멸문지화를 얘기하고 백기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가 그토록 낮은 자세 취하고 반성하는 척 했지만 이렇게까지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우리 딸은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기소하고 나오니까 그 낮은 자세 태도가 확 변하잖아요. 조 전 장관 전에 뭐라고 했어요? 파리가 뭐 손을 막 비비면 거기에 속지 말고 거짓말이니까 유선하니까 때려 잡아야 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 꼭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래놓고 자기가 낮은 자세에 너무 가치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딸은 용서해야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뭐 부모로서 뭐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계속 무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조민도 기소됐으니까 법원 가서 무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법을 잘하는 교수가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자꾸 감성팔이하면서 마치 뭐 찢어지는 가슴에 뭐 해서 자기 딸과 관련된 저것은 오늘 작가가 써보시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내 새끼밖에 없다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가운데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이 기소될 운명을 몰랐던 것인지 미국행을 떠난 것 같습니다. 미국행을 떠나며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런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기소 직전에 샌프란시스코 미국 대합실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김광삼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정작 법원 가선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을 안 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검찰이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아마 분수령이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논란적인 사안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자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꾸기 삼촌 그러게 착하게 좀 살지. 위조 잡범이 아주 그냥 열산하셨네. 감성팔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글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소설가 김훈 씨가 이른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로 보이는 네티즌들에게 표적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소설가 김훈 씨는 왜 표적이 됐을까요? 중앙일보에 김훈 소설가가 기고문을 썼습니다. 지난 4일. 주장은 저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 지상주의. 요즘 교권이 약화된 것과 관련해서 이 범 학부모들의 내 새끼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사례로 조 전 장관과 그의 부인을 들었죠. 영세불망 지위에 오른 인물은 내 새끼 지상주의의 최고봉은 조국하고 정경심이다. 라고 기고문, 칼럼 기고문의 예를 인용한 겁니다. 그러자 야권 지지층 SNS에 노망이 났다, 절필하라, 책을 갖다 버리겠다 등의 비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영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훈 소설가는 뭐 조 전 장관을 꼭 비판하기 위해서 저 기고문을 쓴 건 아닌데 예로 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멸문지화란 말이 나왔지만 멸문지화보다 더 유명하게 된 말이 내로남불입니다. 이 내로남불이 이제 좀 치유되고 스스로 이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했으면은 그러면서 자세를 낮출 사람은 낮추고 이걸 교훈으로 삼아서 정말 내 새끼 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되는데
한쪽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도 그걸 결코 부인하면서 오히려 무슨 소셜 미디어니 책을 내 가지고 스타덤에 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우리 사회에 미칠 악영향 같은 걸 생각한다면 절대 저래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이 재판 관련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의 이 재판 과정, 기소 과정,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가 이만큼 완벽하게 보장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도 모든 PC에 있는 자료 하나하나를 증거 채택 여부를 다 판단할 때 했었고, 앞으로 이건 우리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 모든 피의자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아주 중요한 정범을 남기고, 그런 과정에서 성인인 그 조국 전 장관의 아들과 딸도 여기에 분명하게 그걸 인지를 못하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우리나라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국의 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테그리티입니다. 진실성. 자신의 허위 경력을 자기 부모든 자기 주변에서 조작한 걸 아는데 그걸 모른 채 그걸 제시하고 또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하고, 이런 학생이 커서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학생이 커서 정말 훌륭한 의사, 훌륭한 법조인, 훌륭한 지도자 될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시민으로 키우려고 한다면은 그 과정, 자신이 잘 모르고 자신의 부모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는 과정에 우연히 연루됐다 한다면은, 성인이 되었으면은 그 문제를 오히려 사죄하고 그 문제에 대한 떳떳하게 앞으로는 서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일 텐데, 오히려 그것이 무슨 정치적 탄압인 양 모든 피해자 인권 보호는 다 받아놓고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로남불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을 더 강화하는 이런 아주 나쁜 지금 추세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저는 재판에서 분명히 그 결과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 전 장관 관련된 기소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